반갑다 해덕이다. 오늘은 프로미넌스2에서 탐방할 수 있는 하늘섬과 던전 리뷰를 한번 해보겠다. 설명해준 시드를 이용해서 접속하면 처음 시작할 때 하늘섬에서 스폰하게 된다. 먼저 하늘섬을 소개하자면 프로미넌스2의 일반적인 하늘섬은 쉽게 말해서 일반 지역에 생성된 마을과 다름이 없다. 하늘섬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고 각종 아이템 상자가 있을 뿐 특별한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쉽게 올라올 수 없는 하늘섬에서 스타팅한다면 일반 마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초반 파밍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파밍을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번 하늘섬 지역에서 파밍할 수 있는 상자는 거의 다 털고 내려가는 것이 좋다. 파밍하다가 안장이 나온다면 꼭 챙겨주는 것을 추천한다. 안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아이템이고 자유도가 높은 프로미넌스2의 모드팩 특성상 날타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얻어야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이지. 그럼 다음 파밍으로 가자고. 파밍을 하다보면 마을의 상자에서도 이런 전설 무기를 랜덤으로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폭풍의 칼날이라는 무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무기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우클릭 시 대시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속 버프와 공속 버프를 주는 사기급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흑요석이 있으면 마크는 지옥에 무조건 갈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자고. 이젠 내려갈 차례인데 어떻게 내려가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텔레포트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래 바다가 있다면 실외에 도약을 하는 방법이다. 나와 같은 시드를 이용한다면 주변에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뛰어내리면 된다. 으차! 이제 물 밖으로 나와주면 근사한 저택이 하나 있다. 이 저택도 프로미넌스2에 깔린 모드 중 하나인데 랜덤으로 저택을 마크에 생성하는 모드다. 저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나온 저택은 1층은 킹 사이즈 침대가 있고 2층에는 다락방이 있다. 이번 저택은 꽤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구만. 이제 파밍을 하러 가보자고. 야생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던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던전 포탈은 초반 파밍에 정말 도움이 되니 한 번쯤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군. 각종 전설 무기와 채굴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철, 금, 다이아 등 풍부한 자원, 그리고 특별한 액세서리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운이 좋다면 2시간 만에 다이아 풀셋, 전설템을 두르고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럼 던전에 들어가 보자고. 입구부터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구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디자인만 감옥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그리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 대부분 파밍은 1층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보물상자는 모두 먹도록. 아참, 파밍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사슬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숨겨진 곳에도 상자가 있으니 잘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군. 1층을 돌아다니다 보면 바인룬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한 덩굴을 볼 수 있다. 이건 아직 정체를 모르니 위치만 기억해주자고. 파밍을 하다 보면 새로운 포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2층으로 가는 포탈이다. 2층으로 가기 전에 포탈 옆에 보면 제작대처럼 생긴 블럭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제작대를 사용하여 던전 전용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팁으로 초반의 마인셀 무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추천해주자면 첫 번째로 거질인데 이 방패는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게 막았을 때 띵 소리와 함께 잠시동안 스턴을 먹인다. 보스에게 스턴을 먹여 스킬을 캔슬시킬 수도 있으니 강추한다. 두 번째로는 블러드 소드다. 이 검은 공격 시 적에게 출혈 데미지를 주고 최대 출혈 효과 6레벨까지 쌓을 수 있다. 지속 딜을 넣을 수 있어서 꽤나 강할 것 같군. 세 번째로는 밸런스 소드인데 스택을 쌓아 공격력을 최대 10스택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아직 제작법이 잠겨 있을 것이다. 제작법은 새로운 층으로 넘어가거나 특수한 조건을 달성했을 때 잠금 해제된다. 지금은 제작할 재료가 없으니 바로 넘어가 보자. 2층에 도착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템 레시피와 파란색 룬을 얻게 되는데 이 룬은 우리가 들어왔던 던전 입구 포탈에 사용하면 진행했던 층까지 올 수 있는 룬이다. 쉽게 말해 쇼컷 룬이라고 볼 수 있겠다. 2층은 답답했던 1층의 감옥과 다르게 매우 넓고 거대한 자연이 보일 텐데 주변에 시체가 걸려있어 다크 판타지 느낌이 들어 훨씬 몰입감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군.
눈에 보이는 것처럼 2층은 맵이 가장 큰 편으로 그만큼 1층과 같이 아이템 상자가 많지만 파밍하기는 불편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구조물이 복잡하고 지붕 위에서 폭탄을 던지는 몬스터 등이 악질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텍터라는 허수아비처럼 생긴 몹이 주변의 다른 몹을 무적으로 만들어 전투할 때 굉장히 거슬림으로 이 녀석은 1순위 처리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층은 모든 상자를 파밍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된다. 2층에서 파밍을 하다 보면 큰 건축물이 보일 텐데 저기도 파밍해 보도록 하자. 여기 보이는 엘리베이터 같은 이동 수단을 타고 내려가면 보물방이 존재한다. 여기서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으니 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 이제 대략 파밍은 다 한 것 같으니 중앙의 길을 따라 이동해 주도록 하자.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을 거다. 자세히 보니 1층에서 봤던 바인룬과 3층으로 갈 수 있는 포탈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구만. 일단 3층 포탈을 찾기 전에 바인룬이 무언지 궁금하니 먼저 바인룬부터 찾으러 가보자고. 바인룬 표지판을 따라오다 보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아래에 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면 된다. 밑에는 수상한 바위가 하나 있을 텐데 활성화해주면 엘리트 몬스터가 등장한다. 엘리트 몬스터는 어떨지 궁금하다. 바로 싸워보자고. 1층의 풍수형 몬스터에 비해 체력만 높고 덩치만 커서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엘리트 몬스터를 잡으면 바인룬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바인룬은 소모형 아이템이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바인룬을 사용해보자고. 사용하면 줄기가 자라는데 이걸 타고 다시 3층 포탈을 찾으러 가면 되겠군. 아까 봤던 3층 포탈 표지판을 따라가면 거대한 성이 보일 텐데 빨리 가보도록 하자. 성 안에 바인룬을 사용할 수 있으니 바로 올라가 보면 3층 포탈이 있다. 3층으로 가보자고. 3층으로 오니 또 새로운 경치가 눈에 들어온다. 경치 구경 한번 싹 해주고 사다리가 있으니 한번 올라가 보자고. 올라오자마자 몹들이 반겨주는데 올라오다가 공격 당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군. 여기 덩치 큰 녀석들이 보이는데 이 녀석들 홀로 공격하는 게 굉장히 압도다. 3층에 오면 가장 주의해줘야 할 몬스터라고 볼 수 있겠다. 2층에서와 동일하게 다음 층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있으니 따라가 보자고. 맵 특성상 높고 길 중간중간 구멍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구만. 블럭을 들고 있다면 설치하여 안전하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층으로 오면 문 하나가 보인다. 이곳이 마지막 층인 듯한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골렘 같은 몬스터가 고함을 지르며 우릴 반겨준다. 저 녀석이 아무래도 보스인 듯하다. 싸우다 보면 생각보다 공격하는데 딜레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 점을 잘 이용하면 쉽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손을 내리면서 땅을 긁는 모션일 때 거미불 공격을 하는 패턴이 있는데 방패로도 막아지지 않아서 점프로 피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패턴을 파악하니 쉽게 잡을 수 있었군. 이 몬스터는 여러 자원과 액세서리 장비를 드롭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원거리 공격력을 높여주고 활당김 속도 증가 등 궁수에게 좋은 탈라시안 레인저 밴드와 공격 속도가 증가하며 아군 치유 2레벨 인챈트가 된 암살 자바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녀석을 잡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1층에도 바인룬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번엔 그쪽으로 가보자고. 눈을 사용해서 1층으로 돌아가 보면 바인룬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바인룬을 사용해 올라가 보면 숨겨진 보라색 포탈이 있을 거다. 포탈 입구부터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구만. 포탈을 넘어오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문을 열면 문 너머에는 사슬에 묶여있는 문어도 아니고 눈동자도 아닌 기괴한 몬스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상단에 큰 체력바가 보이는 걸 보니 아마도 이 던전에 숨겨진 최종 보스인 것 같다. 다행히 장비가 좋아서 그런가 체력이 금방 깎이는구만. 보스의 특징을 보니 스킬을 사용할 때 눈의 색상이 변하는데 그 점을 이용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눈이 노란색일 때는 붉은 사슬이 보이며 그 경로를 따라 돌진하는데 일부러 벽에 부딪히게 해서 스턴을 먹이면 쉽게 딜을 넣을 수 있다.
초록색일 때는 독을 발사하는데 이거 맞아보니 꽤 아프다. 이걸 본다면 방패로 막는 걸 추천한다. 이 녀석의 체력바가 한 칸씩 줄어들 때마다 촉수를 소환할 텐데 촉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적이니 꼭 촉수부터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촉수를 처리해주면 보스에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 피가 절반 이하로 내려가니 또 패턴이 단일 공격에서 범위 공격으로 바뀌고 스턴 지속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군. 그래도 큰 차이는 없으니 빠르게 잡아주면 된다. 최종 보스에게서는 무려 체력을 40이나 올려주는 거대 전차 밴드와 마법 주문력과 체력을 올려주는 룬글림 신발 아이템을 얻었구만. 자, 이렇게 최종 보스까지 잡고 던전을 클리어했으니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지.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좋겠군.